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멘토링 스쿨의 교장 로드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 전국의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 가열 지역이 새로 이제 지정한 지역들 오늘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부동산 자산을 조정 대상 지역이 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부동산 조정 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로드맨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 오후 5시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규제지역과 실거래조사 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부산에 9곳, 대구 7곳, 광주 5곳을 비롯하여 울산 및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세부 지역을 살펴보자면 부산에서는 서구부터 사구까지 총 9곳이 지정이 되었고요. 이곳 대구도 마찬가지로 중구부터 달성군까지 대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요즘 풍선 효과로 시장이 아주 뜨거웠던 파주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 편입이 되었고요. 이 경상권에서는 포항과 경산 등 이런 지역들이 추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부산도 전체 지역, 그리고 대구 전체 지역, 광주, 울산, 경기 등 전국적으로 조정대상 지역 36곳,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1곳이 추가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일 기준으로 규제지역 현황을 보시게 되면 투기과열지구는 총 49곳이 지정이 되었고요. 조정대상 지역은 이번에 36곳이 추가적으로 편입됨에 따라 총 111개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마찬가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한다는 조건 하에 대출이 가능하고요. 1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전입을 하게 된다면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라도 대출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출 부분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자면 조정대상 지역은 LTV가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가능합니다. DTI의 경우에는 50%가 적용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 40%, 그리고 9억 초과인 경우 20%, 15억 초과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는 주택 매매업,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대출이 전면 금지가 되었고요. 다음으로 세금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특공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10%가 양도세 중과가 됐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0%가 중과가 되었는데 내년 6월 1일부터는 2주택자는 양도세의 20%,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30% 양도세가 중과가 되어서 60에서 70%의 양도세가 부과가 됩니다. 다음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인 경우에는 종부세가 추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종전 0.5%에서 2.7%였던 종부세가 추가적으로 0.6%에서 2.8%가 추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종부세를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 한 2배 정도 추가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보유세 세부담 상한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이 200%였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2주택자는 200%에서 3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되었고요. 3주택자는 동일하게 300%로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종전주택을 기간 내에 양도를 하면 되는데요. 비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3년 이내 양도였던 것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1년 이내로 바뀐다는 점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이 50%로 고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1주택 이상자의 임대주택 세제 혜택도 축소가 됩니다. 다음으로 전매 제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이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이 1지역부터 3지역까지 나뉘어져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1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입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의 경우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이 의무적으로 계획서를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주택 가액과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기존 주택 보유 현황이라든지 현금 증여 등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신고를 하여야 하고요. 특히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와 더불어 증빙 자료까지 추가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2020년 12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가열 지역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당혹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조정 대상 지역이 이렇게 포함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이거죠. 네, 맞습니다. 로드맨님께서는 이 대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대안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시적 2주택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최대한 활용하라, 이거는 어떤 이야기죠? 네, 지금과 같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추가적으로 가파른 상승장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이럴 때의 투자 대안으로는 수익형 부동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면서 신규로 들어가는 건물은 다가구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쪽을 하라.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고시텔이라든지 다중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미니 빌딩이라든지 여러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어떤 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내가 거주를 하면서 월세도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수익형 부동산이 다가구 건물입니다. 이 다가구 건물 중에서도 주인 세대가 있는 다가구를 공략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다가구 건물은 호실은 여러 개가 있지만 부동산 보유 개수는 하나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1번 주인 세대가 있는 다가구 주택을 공략을 하라. 그렇다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출이 안 나올 건데, 그렇다면 인수금액 부담이 상당히 클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해결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1층에 상가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1층의 상가 건물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가구 건물에 대출이 실행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현재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은 규제가 있지만 그 이하로는 아직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만간 규제가 더 강화가 될 거고요. 그래서 아직 강화가 덜 된 시점에서 이 신용대출까지 함께 활용을 하신다면 조금 더 융자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을 만약에 매입을 한다. 그럼 매입 조건 자체가 첫 번째 내가 직접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죠? 아까 네, 전에 맞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는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다가구 주택에서 주인 세대 실거주하면서 대출에 관련된 부분은 근린생활 시설이 있는 다가구 주택을 선택하라,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대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내가 실거주 주택이 한 채가 있고 그리고 자금의 여유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수익형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가입니다. 그리고 상가뿐만 아니라 고시원이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는 않지만 다가구 건물과 흡사하게 사용되는 이러한 대체제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수익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또 이런 것도 있겠다, 그죠? 미니 빌딩 같은 거?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북한 빼고 다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돼 있다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흐름을 보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자들은 항상 어딘가에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주택 부분이 만약에 규제가 들어간다 하면은 앞으로는 대안으로 해가지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상가, 고시원,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미니빌딩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매물 좀 추천 좀 해 주실 수는 있습니까? 네, 앞으로도 저희 부동산 멘토링 스쿨에서는 이런 여러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런 상가라든지 고시원,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철저히 검증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한 가구나 아니면 뭐 두 가구 뭐 이렇게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대안 자체를 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베스트 케이스가 어차피 오른 아파트를 다시 팔고 그 다른 아파트를 산다면 다른 아파트 마찬가지 또 가격이 또 올라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이가 60세에 뭐 정년퇴직을 하셨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입이 없다,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추가 자금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인 다가구 주택,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네. 그런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대구광역시에도 그런 매물이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분석도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동산 멘토링 스쿨에서 꼼꼼하게 한번 더 짚어볼 테니까요.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뵙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로드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